두 번째는요, 우리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가족은 어떤 대화를 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리면서 저희가 어떤 대화를 하는지를 간단한 설명과 함께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고 요렇게 질문을 해봤었죠. 대화의 종류를 좀 일단 설명을 드렸었어요. 생각 대화라는 것도 있고요. 사실 대화라는 것도 있어요. 점검 대화도 있고 느낌 대화도 있고 하면서 이제 그게 어떤 건지 이제 간단간단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보니까 어때요? 92% 정도가 내 생각은 이래.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는 부분에 대한 게 압도적으로 많고, 두 번째가 이제 사실 대화.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대. 이런 일이 있었대. 라는 부분에 대한 거. 점검 대화는 말 그대로 점검하는 거야. 했어? 안 했어? OX로 대답할 수 있는 있는 대화들. 그래서 점검 대화를 하게 되면 주로 어떻게 되냐면, 말마디가 짧아집니다. 응, 아니, 몰라. 이걸로 끝낼 수 있는 게 주로 점검 대화를 내가 하고 있어서 그래요. 질문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느낌 대화는 한 반 정도가 되죠. 56%니까. 그래서 생각 대화나 사실 대화의 한 반 정도를 느낌 대화를 시도를 하는데 반대로 가장 하고 싶은 대화가 뭐예요? 라고 여쭤봤을 땐 뭐겠어요, 여러분? 느낌 대화가 제일 많겠죠. 내가 느낌을 좀 알고 내 느낌을 공유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을 때 의미 있는 대화를 하고 싶어요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의미라는 게 조금 더 들어가서 이렇게 관찰을 하고 들어보면요. 내 느낌에 대해서 공감받고 싶어라는 부분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잠깐 더 볼까요? 부모 성장 워크숍에서 다루는 내용이긴 한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일상에서 다루는 이 대화에는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면, 첫 번째 부분은 우리 지금 나왔었던 점검 대화 나 많이 해요 하는 부분이 있었죠. OX로 대답할 수 있는 거, 응, 아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밥 먹었어? 응, 아니. 숙제했어? 응, 아니. 어디야? 언제 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체크하듯이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 왔어?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 거. 자, 두 번째 부분은 사실 대화예요. 사실 대화는 실질적으로 진짜 있는 거. 예를 들면 다 와가? 이렇게 물어보면 점검 대화가 되는데 여기 지금 한 거에서 어디야? 라고 물어봤을 때 어디야? 라고 물어봤더니 나 지금 회사야. 이렇게 말을 했더니 갑자기 아내가 짜증을 내. 언제 와? 그래서 1시간 정도 있다가 라고 말을 했더니 아내가 화를 내.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대화의 본질에 들어가질 못한 거예요. 나는 어디냐고 물어서 회사라고 대답했고, 언제 오냐고 물어서 1시간 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아내들이 물어보는 어디야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아내들의 어디야는 뭐예요? 내가 지금 밥을 해야 될까? 밥을 먹고 오는 걸까? 빨리 와서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당신 왜 빨리 안 오니? 뭐 이런 얘기들을 다 내포하고 있을 때가 많죠. 근데 그 말을 있는 그대로 잘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야 물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현실적인 진짜 그 팩트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대화가 자꾸 단절되고 당신하고는 말이 안 통해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생각 대화가 우리가 지금 92%였잖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 대화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가족들 사이에 대화가 많은 편인데요? 라고 말을 하는데 뭔가 말을 잘해보자고 시작을 했는데 끝이 항상 뭔가 싸움으로 끝나거나 찝찝하게 끝나. 그래서 여보 좀 앉아봐. 누구야? 좀 앉아봐. 얘기를 좀 하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편하거나 즐겁지 않고 긴장되고 또 왜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런 경우는 아마도 이 생각 대화를 건강하게 하지 못하고 있을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생각 대화는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나누는 건데 보통 생각 대화의 가장 큰 어떤 특성이 뭐냐면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해요. 시, 비를 가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생각이 항상 옳죠, 우리는? 내 생각이 옳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생각 대화의 끝이 항상 너는 틀렸고 내 말이 맞아로 끝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혹은 네 말이 맞아, 그래 하면은 내가 졌어로 끝나는 거죠. 뭔가 힘겨루기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생각 대화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된다? 느낌을 좀 서로 나눠야 돼 해서 느낌 대화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느낌은 우선 그 생각도 필요하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사실대화도 필요하고 짧게 짧게 점검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그때 이 사람의 느낌이 뭐지? 아이고, 너 진짜 되게 신나 보인다. 숙제 다 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하면 돼요. 느낌을 먼저 주고 점검 대화를 해도 되고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 그래, 그게 그러는 게 좋기는 하겠다. 그런데 나 좀 걱정되는 게 있어. 이렇게 생각 대화하고 나서 내 느낌을 조금 더 나눌 수도 있고, 어떤 사실,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도 혹은 그 앞뒤에 느낌을 조금 붙여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과 연결된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주로 이제 많이 배우시는 거고, 요거 윗단계가 하나가 더 있죠. 위에 단계가 뭐냐면 믿음 대화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걸 풀어서 이야기할 때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느낌을 나누고 내 욕구를 나누고 그래서 상대를 믿을 수 있을 때 상대에 대한 신뢰가 있고 혹은 믿기로 결심하고 나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를 내는 대화예요. 그래서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에게는 개방하고 말할 수 있어 하는 부분들에 대한 대화. 그래서 이 부분이 쌓이면 당신과 나 사이에 어떤 정서 자산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좋을 때 좋은 걸 나누는 것도 좋지만 힘들 때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서 자산을, 우리의 연결고리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 대화까지 이렇게 이제 5단계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떤 단계에 가장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내가 맨날 느낌 대화만 해야 되는구나라고 잘못 생각하기가 쉬워요. 생각과 사실 위주의 기능성 대화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그 대화를 나눌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잖아요. 그 얼마 되지 않는 시간, 그 접점에서 기능적 대화, 그 사실, 생각, 그다음에 뭐 점검 이런 기능적 대화만 이루어지면 우리의 마음밥이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조금 더 우리 왜 밥을 먹긴 먹었는데 적절히 달달하거나 적절히 짭짤하거나 적절히 매콤하면 와 맛있게 먹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뭘 먹긴 먹었는데 건강하다고는 하는데 뭔가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맛없는 음식을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마음의 포만감을 느끼려면 느낌이라는 양념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때는 어때요? 정말로 몸에 우리 보약 먹는 것처럼 그 우리 서로의 연결고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게 믿음 대화. 이런 기회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쭤봤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더 하고 싶은 대화는 어떤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배우자하고 더 하고 싶은 대화는 뭐냐면 각자의 일상에 대해서 나누고 싶대요. 각자의 일상. 내가 내 아이의 일상을 잘 아는 것처럼, 뭐, 당신의 일상 혹은 내 부모님의 일상을 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부모님과의 일상도 좀 나누고 싶고, 내가 생각하는 거, 요즘 뭐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걸 나누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일상을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점검 대화 하듯이 나는 요즘 이렇게 살았어. 오늘 뭐뭐 했어. 이렇게만 나누고 싶진 않을 거예요. 나 여보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하면 어우 힘들었겠네. 아이고 우리 당신 귀엽네. 아우 당신 너무 사랑스러워.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누고 싶은 게 꿈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 또 아이의 이야기도 요점 위주가 아니라 이 풍부하게라고 말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걱정되는 것들인지 아니면 그때의 내 감정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아이한테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 좀 하고 싶어. 혹은 그쵸. 보고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보 내가 우리 아이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몇 월 며칠은 학원 결제일이에요. 학원비 내야 돼요. 오늘 얘가 지각했대요. 선생님한테 전화 왔었어요. 오늘 학원을 또 빼먹었대요. 이런 얘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가 학원을 늦었대요. 빼먹었대요. 라고 하면 어때요? 그래서 당신 걱정되겠다. 힘들겠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고 싶어? 어떻게 내가 좀 도와줄까? 이런 말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상한 일, 힘든 일, 기쁜 일, 걱정되는 거, 고민 이런 거를 나누고 싶다가 여러분들이 써주신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느낌 대화가 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저희가 우사님하고 제가 이 자료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웃었던 부분이 매우 긍정적이야. 몸의 대화가 필요하답니다. 배우자와는. 몸의 대화가 꼭 그 궁극적인 성관계까지를 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언제부턴가 우리가 서로 접촉이 정말 없을 때가 있죠. 그래서 보통 보면 왜 이렇게 머리를 쓰담쓰담 해주거나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거나 여러분들 배우자하고 어느 정도의 그 빈도와 농도의 스킨십을 요 최근에 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너무 큰 거, 꼭 부담스러운 게 아니더라도 좀 잦은 스킨십, 출근하고 퇴근할 때 만나면 이렇게 살짝 가볍게 안아줄 수 있을까? 아이들하고도. 이런 부분들. 얼굴을 만져보신 적이 있어요? 최근에? 배우자의 얼굴을 만져보신 적이 있어요? 랭리님은 있으시대요.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배우자와 하고 싶은 대화가 이런 거예요 라고 우리 지금 이야기를 나눴다면, 내가 하고 싶은 한마디를 지금 한번 만들어서 적어보세요. 그래서 요거 우리 이야기 끝나고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한마디. 남편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몸의 대화가. 그다음에 그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셋째를 낳기로 결정하고 나니까 권태기가 없어진 것 같다. 아, 그쵸. 이런 부분들. 그래서 부부 사이가 더 친밀해질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 그것이 꼭 말이 아니라 좀 따뜻한 시선이나 몸의 대화, 눈의 대화도 있죠.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아이하고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아이 편을 이제 볼 건데, 아이의 생각은 들어보고, 그러니까 아이하고도 생각 대화를 해야 되죠.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들도 있고, 우리가 나눠야 되는 게 있으니까 뭐 점검도 해야 될 거고, 분명히 기능적인 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생각은 일단 어떻게? 호기심을 갖고 좀 먼저 들어보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느낌은 나누고, 믿음 대화를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는 어떤 대화를 나누고 싶으세요? 했을 때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런 거였거든요. 속 편하게, 자기 더 편하게 내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그러면 왜 속에 있는 이야기를 좀 덜 하게 될까? 아이가 성장하면서 생각을 들어봐주고 느낌은 나눠주고 그다음에 엄마 아빠에 대해서 믿음 대화 두려워도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를 오픈할 수 있는 어떤 정서 자산 그 기회들을 쌓아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보약을 만들어준다고 제가 조금 전에 표현했잖아요. 이런 부분들 해볼 수 있죠.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싶다면, 취조가 아닌 대화를 하고 싶다면, 아이 마음을 알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내가 이런 상황에도 저 아이의 얘기를 들어줘야 되나? 저거 정말 말 같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훅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정말 어이가 없다. 그런 순간에 내가 지금 이 아이에게 믿음 대화를 할 기회구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아보시면 좋겠어요. 바로 지금이야. 기회를 줘서 고마워. 하고 한번 해보는 거죠. 분명히 야단 맞을 것 같았고, 분명히 잔소리를 들을 것 같았고, 분명히 비난을 받을 것 같았던 그 순간에, 아이고, 너도 놀랬겠다. 너도 좀 힘들었겠다. 엄마도 지금 되게 놀랬어. 좀 속상하기는 한데, 너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싶니? 라고 생각을 먼저 들어봐 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연결이고 존중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만. 기획을, 그러니까 생각을 갖고 한 번만 해보면 그 다음에는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아이한테도 훨씬 임팩트가 크게 남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이렇게 한마디로 좀 정리해보면 이런 부분이에요. 건강한 가족 대화가 뭘까라고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말을 듣고 있을까?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는가? 그런데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소소한 일상을 나눌 수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소소한 일상을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잘 반응해 줄 수 있는 습관이나 태도가 나에게 형성되어 있는가? 그렇게 되려면 혹은 그 부분을 도전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만드는 게 뭐냐면 이건 닭과 달걀 같은 거예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관계가 돼야 그런 친밀감 있는 소소한 일상을 나눌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소소한 일상을 잘 나누다 보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기초 공사 하듯이 그쵸? 매일매일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겠어요.